여러분 제 말대로 하시면 여러분은 제대로 발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하루 30분 정도 누군가에게 말이나 글로 설명해 보세요. 성공하려면 이 연습을 왜 해야 하는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2010년에 EBS에서 전국 60만 명 고등학생 중에 상위 0.1%에 끼는 800명 우등생과 나머지 학생들 간의 차이점을 연구했어요. 두 그룹 사이에 무엇이 달랐을까요? IQ, 기억력, 부모님의 학력이나 소득 등 다양한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면서 상위 800명 우등생이 메타인지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능력. 이 메타인지는 성공의 핵심 요소죠. 예를 들어 영어 단어 50개를 시험 보고 채점하지 않았을 때 상위 0.1%는 자신이 몇 개를 맞췄고 틀렸는지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반면에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은 예측이 번번이 틀렸고 오차가 매우 컸죠. 상위권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학습했고 약점을 빠르게 보완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은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메타인지가 성적을 좌우한 거죠. 메타인지는 비단 학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메타인지는 핵심 역량입니다. 가령 상사가 여러분한테 특정 업무를 지시하고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 물음에 데드라인과 업무의 질을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높은 겁니다.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답답한 말이나 꺼낸다면 메타인지가 낮은 거죠. 몇 시간 동안 어느 정도 퀄리티로 업무 해낼 수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업무를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이고, 측정할 수 없기에 성장도 없고 인정도 없습니다. 약점과 강점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소통도 안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어떤 수준에 있더라도 반드시 현재보다 업무 효율을 높이려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까? 성공한 자들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도출된 자신만의 해답을 일에 적용시킵니다. 이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려는 태도도 동반돼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피해의식만 생기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라 일해야 되지? 회사는 왜 자꾸 나만 착취하려고 하지? 이런 얄팍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생긴 역량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거예요. 회사에 남든 떠나든 개발된 역량은 자신에게 속해지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난 딱 받은 만큼 그것만큼만 하겠다 이렇게 옹졸하게 행동하면 소중한 시간만 다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근무 시간만큼이라도 초집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들한테 받은 돈보다 더 나은 가치를 주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해당 업무와 본인의 역량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남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인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협업을 매끄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핵심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지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아직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어떻게 발전할지 그 방법이나 힌트를 갖고 있죠.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는 특출나게 만들고 부족한 부분은 타인의 협력을 이끌어낼 때 우린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명을 최대한 자주 해야 합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설명을 잘하고 설명을 자주 해야 메타인지가 높아지죠. 고로 지금 당장은 어설픈 설명일지라도 계속 하다 보면 메타인지가 상승하게 됩니다. 설명하면서 본인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알게 되고 무엇을 보완할지 감도 잡게 되죠.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무언가 표현하려는 욕구를 꺾지 마세요. 아이가 내뱉는 말이 이치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아이는 배우고 느끼는 세상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를 열심히 떠들고 있다면 메타인지가 높아지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사랑으로 흐뭇하게 바라봐 주세요.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남들에게 제대로 설명해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설명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헤맬 수밖에 없어요. 하루 30분이라도 가치 있는 지식을 말이나 글로 표현합시다. 매주 진행되는 쌤메타를 들은 수강생들은 저에게 배운 지식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아니면 박스니 마인드 코칭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글을 직접 써보십시오. 제 책이나 여러분이 읽으신 책들,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번 직접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렇게 한번 잘 써서 공유해 보십시오. 남들에게 설명을 잘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후지무라 마사히로라는 마케팅 컨설팅 대표가
홋카이도 상공회의소에 강연을 갔을 때 일이에요. 담당자는 대표에게 강연 전에 오호츠크 유빙관을 꼭 봐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유빙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얼음인데 대표는 유빙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르니까 어쩔 수 없이 둘러보게 됐죠. 마지못해 유빙관에 들어갔는데 낙후된 전시실을 보면서 보고 싶은 의욕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내부는 또 춥기까지 해서 그냥 떠나고만 싶었죠. 그때 가이드 한 명이 대표 곁으로 왔어요. 그녀는 유빙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대표는 조금도 듣고 싶지 않았고 빨리 밥이나 먹고 이제 집에 가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예의상 들어줬죠. 하지만 가이드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설명을 하니까 점점 빠져들었고 설명이 끝날 때쯤에는 유빙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에 크게 심취해버립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겨울이 오면 오호츠크해는 전부 유빙으로 얼어버린대요. 사실 이 바다는 상식적으로 얼 수 없는 위도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오호츠크해 북서쪽에서 큰 강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엄청난 양의 강물이 바다로 유입됩니다. 바닷물에 대량의 민물이 섞이면서 무거운 염수는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민물은 위로 올라가요. 이게 마치 물과 기름이 나눠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민물은 0도가 되면 얼어버리고 해수는 마이너스 3도 이하로 내려가야만 얼게 됩니다. 강물이 다량으로 섞여든 오호츠크해는 다른 바다보다 더 쉽게 얼어버리는 거죠. 다만 표면만 얼어버리는 까닭에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얼음인 유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한 유빙 덕분에 플랑크톤도 대량으로 몰려들고 그것을 먹이 삼는 물개, 고래 이렇게 다양한 어류도 찾아와서 풍부한 어장이 형성됩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유빙을 설명하니까 초반에 전혀 관심도 없던 대표도 완전히 이야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참에 유빙을 진지하게 파볼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죠. 이처럼 같은 정보도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매력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가이드는 메타인지가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오호츠크의 유빙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했고 남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거죠. 인자는 이렇게 같은 지식을 말해도 남들을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루 30분 지식을 말이나 글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박스니 마인드 코칭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 주십시오.